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공부하고 있고요. 자, 앞 시간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제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게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네, 296페이지 넘어옵니다. 네, 296페이지 넘어오면은 왼쪽 상단에 봐봐.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개발행위 허가 절차 등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296페이지, 네, 왼쪽 상단, 개발행위 허가 절차.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제가 돼요. 네. 그러면, 네, 고개를 들어줍니다. 자, 이번 시간은, 네,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공부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절차라는 것은 순서잖아, 순서. 그죠? 네, 절차.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절차 순서니까 하나의 흐름을 쭉 보여야 되잖아. 내 고객이 땅을 사서, 자, 이렇게 허가 신청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허가가 나고, 또 사업이 끝나면은 준공사를 받아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런 과정들, 그 하나의 흐름을 보여드리는데, 지금 교재를 봅니다. 조문을 보면은 296페이지, 네, 개발행위 허가 절차 등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흐름이 하나의 흐름으로 쉽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책 속에 파묻혀 있으면은 설명 듣고 나중에 읽어보면 괜찮아. 괜찮은데, 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고개를 들고, 그러니까 11월, 12월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실제로 내 고객 땅 사서 임야를 사는데 산이 이렇게 택지가 조성되고 또 상업용지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과정을 한번 보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네. 개발행위 허가 절차, 그 흐름은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필기 하실 때 절차 좀 길어요. 그래서 296페이지 왼쪽 제일 위에 봐봐. 296페이지 왼쪽 제일 위에 교재를 보시면은 공인중개석 있죠? 인문 다직이라고 돼 있죠? 그 다직이 뒤에서부터가 적으십시오. 절차라고. 적어가지고 보세요. 제가 여기 쓰면은 필기가 이렇게 쭉 나갈 거야.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갈 거라고. 이렇게 쭉 나가면은 길면은 건너편까지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면 돼. 나중에 필기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필기를 어디에 해야 될지 미리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필기 구도를 잡아서 하고, 제가 지금 이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그림을 그릴 거야. 이것은 여러분이 못 그린단 말이야. 이 명화가의 그림을 흉내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림은 그리지 말고 그냥 나중에 여기 적으면 그때부터 적으라고. 알겠죠? 네. 자, 봐요. 오늘 날씨가 좀 추워요? 따뜻해요? 지낼만 하죠. 추우면은 나이가 들어서 그래. 나이가 들어서. 막 젊으니까 이 정도 추위는 추위도 아니죠. 이거 무슨 추위야 이거. 아니지. 나 혼자 있으면 히터도 끄고 싶다. 자, 산안에 이제 마을 있고, 이게 이제 전답과순등 막 농지가 있어. 전답과순등 농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뭐죠? 강, 하천. 역시 그림은 잘 그려. 딱 보고 알잖아. 이건 뭔지 알죠? 네. 도로지 도로가 있죠.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여기 이제 저기 모시고 갑니다. 강원도 평창군이에요. 강원도 평창군이고, 제가 하필 평창군을 예를 드는 이유가 있죠. 평창군은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이 돼 있죠. 그러면은 동계올림픽이 앞으로 개최되면은 지금도 강원도 평창 쪽에는 겨울 스포츠 시설, 스키장 등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나면은 이제 세계적인 겨울 스포츠의 메카로 관광지로 급부상할 거야.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스키장에 가보면 그죠? 동남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오고 중국인들 얼마나 많은데 이제 그렇거든. 그래서 이제 강원도 평창군이고 용도지기 농림지기야. 지금 현재는 강원도 평창군 농림지기인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의 고객이 땅을 사고 이제 택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 과정을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실제로 공부를 해보자는 얘기죠.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강원도 평창군에서 여러분의 고객이 땅을 삽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전답 과수원, 과수원이라고 과수원. 예전에 고객이 과수원을 샀어. 과수원을 사가지고 여기다 이제 펜션을 지을 겁니다. 펜션. 그래서 펜션 부지를 조성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봐봐. 펜션 부지를 조성해야 되니까 지금 보니까 과수원이라고 했거든. 보니까 땅이 평평합니까? 산입니까? 산도 있고 일부 과수원 또 농지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그대로 펜션 지어야 됩니까? 밀어야 됩니까? 밀어야지. 이렇게 좀 밀었잖아. 이렇게 밀어야 된다고. 밀어야 되는데 높은 부분은 그대로 둬야 됩니까? 이 산은 잘라야 됩니까? 잘라야 될 거 아니야. 잘라야 되죠. 이게 아까 무슨 토? 절토 잘라야 되고, 이 낮은 계곡 부분은 흙으로, 바위로 막 메워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낮은 부분은. 이게 무엇이었죠? 아까? 성토. 그 다음에 메워주고, 잘라내고, 평탄하게 고르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죠? 정지. 이렇게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더경방구를 토지의 형상, 땅의 그 모양을 바꾸면은 토지 형질 변경이 되잖아. 그렇죠? 토지 형질 변경이야.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객이 펜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하면은, 그래서 평창군 군계획으로 계획된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사적으로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아까 평창군 군계획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토지 형질 변경은 임의사항입니까? 개발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까? 개발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야. 그러면 이제 개발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아까 개발허가는 관할 시청과 군초로부터 허가받는 제도입니다라고 했죠? 가운데 평창군이니까 개발허가권자 누가 되는 겁니까? 평창군수가 개발허가권자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필기하세요 이제. 자 이렇게 허가 대상 개발행위 토지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은 제일 먼저 적어서 절차대에다가 허가 신청서, 허가 신의 필기는 보고 적지 말고, 딱 두 번 이야기하면 받아 적는 거야. 허가 신청서 제출, 개발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허가 신청서 제출. 개발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요. 그때 개발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일정한 계획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밑에 적으세요. 첨부. 일정한 계획서를 첨부를 하게 됩니다. 첨부. 자, 어떤 계획서를 첨부해야 돼? 첨부. 뭘 첨부한다고? 계획서. 첨부, 땡땡이, 계획서. 그렇게 적으라고. 일정한 계획서를 첨부해서 강원도 평창군청에 개발의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일정한 계획서를 첨부해서 개발의 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돼. 근데 어떤 계획서를 첨부해야 될지 조문을 보고 싶잖아. 그죠? 근데 조문 볼 필요가 없어. 이야기를 들어요. 그죠? 거기 기억이 많이 남으니까. 어떤 계획서를 첨부해야 되냐면, 이게 보세요. 아까 여기 그 산이 높으면은 그대를 뒀었어? 잘랐었어? 무슨 토죠? 절토잖아. 그럼 여러분, 산을 이렇게 불도저로 밀고 포크레인을 파서 잘라 나갈 거 아니야. 하다 이 큰 바위가 나왔어. 바위는 포크레인으로, 큰 바위는 어떻게 뭐 해볼 수가 없잖아. 불도저로 밀 수도 없고. 그러면은 포기해야 됩니까? 폭파해야 됩니까? 폭파하면 되지. 그래서 진짜 공사 현장에 다이너마이트로 바위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가지고 바위를 뻥! 깜짝 놀랐죠. 터뜨렸어. 터뜨리면 파편이 튀겠죠? 파편이 날아가지고 봐봐. 이 동네에 날아가서 지붕 다 깨뜨리고 장독대에 구멍 다 내버리고 또 옆에 목장에 날아가가지고 송아지들 맞아가지고 코피 터지고 난리 났단지. 송아지 코피 터지고 막 난리 났어. 그러면은 개발행 과정에서 뭐가 발생했죠? 위해가 발생했잖아. 이렇게 위해가 발생해야 됩니까? 허가해주면 위해 방지 조치 해야 됩니까? 개발행 허가 받은 자가 이치상 위해 방지 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폭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개발행 허가만 군청에서 해준다면은, 강원도 평창군청에서 개발행 허가만 해준다면은 개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해 방지를 잘 하겠다고 위해 방지 계획서 제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곡이 낮으면 그대로 뒀습니까? 성토에서 흙을 덮어야 됩니까? 불도저로 높은 곳에 흙을 밀어서 메워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흙이 무너져가지고, 여기는 아까 하천이었죠? 하천에 흙이 무너지면은 강물이 오염될 수 있죠? 그럼 밑에, 그 맑은 강물이 오염되면 밑에 상수원에 있는 주민들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수돗물 못 먹는다고 군청에 와서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런 개발의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이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오염 방지 계획서 제출해야 되겠죠. 맞잖아. 법은
항상 현장을 통해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들으면은 이해가 되니까 굳이 안 외워도요. 개발허가 신청할 때는 다이너마이트 뻥, 위에 방지 조치, 묻어지면 환경오염 방지 조치. 보면은 다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이런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책 속에 빌려놓고 그것을 암기만 해서 시험지를 받아서 가는 기억이 날까 이 말이야. 안 난다 이 말이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산이 높으면 그들을 도여야 됩니까? 잘라야 됩니까? 잘리고 막 절토했어 이렇게. 우리 그 고속도로 건설할 때 산 허리 잘린 거 봤죠? 그럼 보기 좋아 흉해? 흉하니까 그냥 두든가 조경하든가? 조경하잖아. 그래서 이 펜션물이 조성 과정에서 절토된 부분 등에 대한 조경을 하겠다고 조경교육도 지출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펜션물이 조성되면 펜션이 만들어지면 고객이 차 끌고 손님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건너편에 뭐가 있어? 도로가 있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헬기 타고 날아야 됩니까? 진입도로가 필요합니까? 진입도로. 그럼 여기 도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설치되죠? 이설 기반 시설이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펜션 무지를 조성하는 개발 행위에 따르는 기반 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서도 제출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펜션 부지 조성 개발행 허가 신청하면서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라든지 지역권 설정이라든지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서 첨부하지 않으면 허가해줘요? 안 해준다 이 말이야. 진입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허가해줍니까?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계획서를 첨부해 드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 왜 이걸 알고 있었냐면은 여러분 실무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고객이 펜션 부지 조성하려고 땅 샀어. 그럼 여러분은 물어볼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개발하지? 아이고 잔금 치고 소유권 확보했으니까 불도저 사서 밀으세요. 그러면 고객은 교도소 가야 돼 나중에. 아니 왜? 자기 땅이라고 마음대로 밀어버리면 개발이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았죠? 허가 받자고 개발행위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럼 봐봐. 땅 팔아서 자기의 고객을 여기서 펜션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개발 과정을 도와주고 설명하는 게 우리의 임무인데 여러분들도 땅 사서 개발하다가 교도소에 고객을 보내버리고 그런 공인중개사가 성공할 수 있겠어 시장에서?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면 할 수가 없다니까. 철박하게 배워야 되는 거야 이런 것을. 나중에 고객을 교도소 보내놓을 겁니다. 매년에 가고 맨날 교도소 보내놓고 매년에 가고 여러분 믿고 투자했는데 거지 만들어 놓고 맨날 위로나 다지고 있고 막 그러실랍니까? 아니잖아. 제가 이야기했죠. 부동산 경기가 안전하고 고객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거래하게 도와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 투자에 성공해서 고객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공인중개사. 우선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그랬잖아. 돈 번다. 그런 공인중개사만 살아남는 시대인 거야.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니까 전문성 있게 잘 배워서 자꾸 익숙하게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야 나중에 고객을 부자로 만들고 안전하게 할 거 아니야. 아이고 형님 이제 잔금 찾으니까 완전히 등기 필증까지 나와서는 형님 겁니다. 밀어버이소 하면 이제 고객은 교도소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어떤 계획서 첨부된지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라고. 평창구청에서 개발허가 신청할 때는 각각 폭파하면 위에 방지 계획서, 환경오염 방지 계획서, 절토된 나무 심으니까 조경 계획서,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서 등을 첨부해서 강원도 평창군청에 개발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말이라. 그 다음에 이제 군청에 허가 신청서 제출했죠. 군청에 이제 개발허가 신청서 접수가 될 거 아니에요. 처리를 위해서 허가 여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허가 처분하든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죠. 그 두 가지 절차가 있어. 이렇게 개발이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청취 적어요. 의견 청취. 의견을 청취합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견 청취 심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 이렇게 된다고.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처분합니다. 의견 청취 심의 이렇게 돼요. 네. 누구에게 의견 드려야 되냐면은 이도 수업 시간 나중에 이제 강조를 많이 해 기본서 나오면은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사업 시행자,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심의를 거치게 되면은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도계위, 도계시
도시계획위, 도시계획위원회. 앞으로 줄여서 그냥 도계위라고 할 거야. 도계위가 뭐죠?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군청에서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을 하려면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보고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분해야 되는 거야. 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 의견을 듣고 시행자의 의견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분하는 거야. 그때 처분은 두 가지가 있죠. 그때 처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가 기준에 맞도록 허가 신청돼서 그러면 불허가 처분해야 됩니까? 허가 처분해야 됩니까? 허가 심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허가 신청되면 허가 처분해야 되죠? 허가 처분할 수도 있고,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허가 신청은 허가합니까? 불허가 해줘야 됩니까? 불허가 처분하고 두 가지 처분한다고. 허가 처분할 수도 있고, 불허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때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네,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로부터 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드려야 되고, 평창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허가 불 처분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허가했어. 허가를 받으면은 형질 변경,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한 사업 시행에 들어갑니다. 사업 시행,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허가 받고 이제 형질 변경 사업을 위해서 절토, 성토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공사한단 말이야. 하고 사업이 다 끝났어. 사업 시행이 완료되면은 네, 평창군청에 가서 네, 형질 변경 사업이 무사하게 완료됐다고 준공 검사를 받음으로써 모든 사업이 끝나는 거야. 그럼 이때 준공검사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준공검사입니까? 형질 변경 사업 완료에 대한 준공검사입니까? 형질 변경. 그러니까 펜션 부지 조성이 끝난 거야. 그럼 공식적으로 준공검사 받았죠? 그럼 펜션 부지 조성이 끝났죠? 뭘 하면 돼 이제? 펜션 건축을 하면 되죠? 그때부터는 무슨 법입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으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개발되는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은 전문가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고객에게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서류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며칠 내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이 있을 겁니다. 말해주실 거 아니야. 처분 밑에 적어요. 이때 처분은 몇 가지 정리해드립니다. 세 가지 해드리게 세 가지. 이때 처분은 자 이렇게 개발이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은 허가 신청서 제출일보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15일 며칠? 15일 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교육법상 개발이 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며칠입니까? 15일. 개발이 허가 신청 제출일로부터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도록 합니다. 허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 알고 다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야. 이거 군청에 허가 신청하면 15일 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허가 신청 제출하면 언제 허가나? 그거야 뭐 군수 마음이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야. 며칠 내에 이루어집니까? 네. 법상 15일 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라고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군청에 뭘 가져와야 돼요? 허가 신청서만 넣으면 돼? 아닙니다. 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는 이런 계획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위해 방지 계획서, 환경 방지 계획서, 조경 계획서, 기반 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서 등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으로부터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여부는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때 여러분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은 누가 하죠? 허가권자 군수가 할 거 아니야. 가운데 평창 군수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죠. 그때 허가를 심사할 때 군수가 임의로 마음대로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됩니까? 객관적인 심사 기준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법으로 기준을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국토교육법에서는 개발인 허가 심사 기준을 적으세요. 허가 기준이 5개의 개발인 허가 심사 기준이 규정이 되어 있어. 개발인 허가 심사 기준이 5개가 있어, 5개. 허가 심사 기준이 5개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이 2013년도 작년 재작년에는 작년에는 이게 이게 5개가 그대로 통째로 한 문제 나왔다. 올해는 한 줄만 돼요, 한 줄만. 매년 출제되더라고. 그래서 개발인 허가 심사 기준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1월달에 들어갈 때 그때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되지.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과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맞춰야 되고 이 부분 얘기가 너무 들어가서 빠져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준비하는 기초 과정이니까 아셨죠? 네. 나중에 이제 이러면서 공부를 해보면 알 거야.
3월 달에 오시는 분하고 1월 달에 오시는 분보다 이 11월, 10월에 이 기초 과정을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정말 재밌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례들,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니까 기억에 오래 남아있고, 이게 학교 안에 튼튼한 미끄럼이 될 거야. 그러니까 3월 달에 폼 잡고 저 뒤에 와서 앉아도 많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늦게 오면은. 물론 합격은 할 수 있지만, 일찍 오면 참 좋아요. 그만큼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늦으면 늦을수록 더 늦을 확률이 자꾸, 합격률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잘 오셨어. 네. 자, 개발이 허가 심사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봐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이거잖아. 그, 논사고, 밭사고, 과수원 사고, 산을 사서 택지 조성하고, 공장 용지 조성하고, 펜션물이 조성하고, 이렇게 하면은, 드는 돈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진짜 드는 돈이 있어요. 무슨 돈이 드냐면, 적으세요. 이행 보증금, 보증금이 듭니다. 보증금 예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고객들은 이걸 많이 물어봐요. 내가 가수원 사가지고 펜션물이 조성하면 드는 돈이 있습니까? 아이고 형님 땅 사서 뭐 되지 무슨 돈이 듭니까? 포크레인 넣어서 밀어보십시오. 라고 하면 안 된다면 드는 돈이 없다고. 보증금 듭니다. 그럼 보증금이 뭐냐면은 봐요. 글자 그대로 해보자. 자, 이게 집중. 자, 글자 그대로 하면은 무엇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개발인 허가 받는 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개발인 허가 받는 자에게서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시키게 됩니다. 이를 뭐라 그래?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라고 하는 거야.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인가. 그러니까 개발인 허가 절차에는 이행강제금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행보증금입니까? 이행보증금. 나중에 이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거야. 그럼 소송을 몰라요. 지금 이행보증금은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나옵니까? 개발인 허가 제도에 나옵니까? 개발행 허가 과정에서 이행보증금 제도가 있는 거야.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가면 또 이행강제금이 있어. 근데 또 절반 정도는 수험 시간이에요. 이행보증금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고 이행강제금이 어디에 나오는지 소속을 몰라, 소속을. 법은 큰 제목이 생각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제목들이 생각이 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 줄거리가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리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잡아야 돼? 큰 제목을 찾아야 되는 거야. 큰 제목. 그러니까 오늘 부동산 공급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공부했을까? 큰 제목이 뭐죠? 개발행위 허가제를 공부했다.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고. 그때 뭘 공부했죠? 개발행 허가제도가 무엇인지 개념을 정의했어. 개가. 그 다음에 이 제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야 될지 허가 대상 6개를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 누가? 개가.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할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허가가 신청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며칠 내에 허가 여부가 이루어지고 이런 거 개발행 허가 절차를 공부해서 이렇게 제목을 놓치지 말고 항상 중얼중얼 해보라고. 자꾸 소리를 내봐야 됩니다. 소리 내서 연습해라. 연습을 자꾸 해봐야 돼. 연습을. 만약에 내 아이가 엄마 개발행 허가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지?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말하기 위한 연습을 한번 해봐. 그런 식으로 공부해봐. 그러면은 내가 주체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가 잘 돼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학원 강사하겠죠. 네. 썩 잘했으면 사법고시나 하고 했지. 못 만났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팔자 없는 선생이 돼가지고 이걸 남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다 보니까 공부를 수동적으로 합니까? 주체적으로 하게 됩니까?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모르면 밤새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 가르치는 것을 직업을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다니까. 늦게. 그래서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지? 이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이런 어떤 주체적인 사고방식을 한번 접근해봐. 내 아이가 엄마 개발행 허가 제도가 뭐야? 어떤 것을 허가받아야 돼? 그 허가 신청부터 준공구성 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발행 허가가 이루어져? 이런 것들. 아이가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지?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엄마가 되는 방법으로 공부해봐. 그러면은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엄마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나? 여기에 급훈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제일 무섭잖아. 그죠? 진짜. 이행보증금 있지. 자, 그러면은, 자,
개발이 허가를 받은 자가 무엇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그 허가받는 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예치시키게 되는 것이 이행보증금 예치인데 무엇을 이행하도록 이야기해 드릴게요. 무엇을 이행하느냐면 아까 개발이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는 허가 신청서 뭐 제출했습니까? 일정 계획서를 첨부했습니까? 일정 계획서를 첨부했죠? 이렇게 했잖아. 군수님, 평창 군수님, 아이고 펜션 부지 허가만 해준다면은 내가 절토, 성토 뭐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개발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 방지하겠습니다라고 계획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개발이 허가만 해준다면은 진짜 조심하고요. 조치를 잘해서 그 개발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개발만 허가만 해준다면은요. 산 허리 잘라놓고 그냥 안 두고 진짜 티 안 나게, 표 안 나게 그때 나무 잘 심고 조경 조치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군수님 허가만 해준다면은요. 손님들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 기반시설, 상수도, 전기시설, 하수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잘 갖추겠습니다. 계획서 다 제출했잖아. 왜 이 계획서, 법이 규정한 온갖 계획서를 챙겨서 허가 신청했죠?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목표는 그거 하나잖아. 그래가지고 허가를 안 해줄까봐 조마조마하고 허가 못 받을까봐 안절부절하면서 법이 정한 온갖 계획서를 잘 챙겨서 제출한 거잖아. 군수는 그거 믿고 허가 심사균에 적합하니까 뭘 해준 겁니까? 허가해 준 거야. 허가 받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밀겠죠 이제? 아이고 미는데 다이남 파일을 깨뜨려서 다이나마이트 폭파하는데 위에 안전조치를 안 해가지고 파핀이 동네 나라가 지붕 깨뜨리고 아까 목장에 송아지 코피 터지고 난리가 나버린 거 있지. 그때 군수가 나와가지고 내가 개발이 허가 신청을 할 때 당신이 위에 방지 계획서 제출해놓고 왜 방지 조치 안 했습니까? 군수가 따지러 다닐 거야. 바쁜데. 불도저로 흙을 밀고 가다가 흙이 무너져가지고 오염물, 상수원 다 오염시켜 밑에 주민들 수쯤이게 물 못 먹겠다고 군청에 몰려서 난리가 났어. 그때 가가지고 당신 왜 환경오염 방지 조치 계획서 제출하고 환경오염 방지 조치 안 했습니까? 군수가 따라다닐 거가. 조경 조치 허리 잘린 나무 심으라고 가서 일일이 감사하고 나무 좀 심으라고 해달라고 해야 될 겁니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근데 허가받은 사람은 화장실에 갈 때만 하고 올 때만 하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허가를 해줬는데 그 개발 과정에서 위에 방지 조치도 안 하고 환경오염 방지 조치도 안 하고 나무 심는다고 해가지고 조경 조치도 안 하고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하겠다고 해놓고 진입 들어놨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허가받은 자가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미리 개발이 허가 받아가는 그 민원인에게 보증금을 미리 받아서 1억 정도 은행에 넣어놓으면 되잖아. 넣어놨다가 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 예치해둔 보증금을 가지고 군청에서 바로 강제로 뭐 해버리죠. 환경오염 방지 조치하면 환경오염 방지 조치 해버리고 조경 조치하면 강제로 그 1억 가지고 나무 심어버리고 이런 조치를 하겠다 이 말이야. 그럼 결국은 개발허가 받은 자가 그런 조치를 안 하면은 자기가 미리 예치시켜둔 보증금은 남아있습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지게 될 거 아니야. 자기 돈 들여서 군청에서 강제로 위해 방지 조치 해버리고 조경 조치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이 돈 아까워서라도 위에 방지 아까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를 잘 이행하겠죠. 그래서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잘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개발이 허가 받는 자에게 미리 보증금 일부를 받아서 예치시켜 두게 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행 보증금 예치. 그래서 혹시 작년에 학습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제 느낄 거예요. 내가 작년에 공부할 때는 이행 보증금 예치가 무엇인지 그 개념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예치 사유만 냅다 외웠었구나. 외워졌구나. 왜 그렇게 모르고 암기만 내용을 했을까? 독실에 앉아서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배내야 된다니. 배나하고 바꾸지 않고 옳은 방법을 찾아가지 않으면 또 안 된다 이 말이야. 바꿔야 돼. 배날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개발의 허가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 과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제도들을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린 거야. 너무 세부적인 상황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 1월달에 3월달에 점차 보충해 간다고. 수영장에 처음 오면은 배꼽 높이에서 수영을 가르쳐야지. 처음부터 한길 넘게 넣어가지고 하면은 수영을 배웁니까? 물만 먹고 갑니까? 물만 먹고 가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물 먹지 않을 만큼 소화하실 만큼 조금씩 알아서 드리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든 돈이 있어 없어? 있어. 진짜 많이 듭니다. 이제 개발을 하면은 총공사비가 있겠죠? 총공사비에 한 20%
많아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각 시군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이제 시군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럼 이행 보증금이 생각보다 많죠? 많다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천만 원의 이행 보증금을 내야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런 예산은 개발하는 고객이라는 그런 예산이 미리 알고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이행 보증금 수천만 원을 물으라고 하면은 어차피 법이 정한 걸 자기가 개발하기 위해서 물어야 되지만 그래서 설명해 주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칭찬이 들어옵니까? 원망이 들어옵니까? 원망. 실컷 도와주고 한두 가지 설명 잘못해가지고 욕 뒤지게 묻고 다음에는 손님 소개도 안 해주고 아이고 그게 가져가라고 무식해가지고 아는 것도 없다네. 그 사람한테 땅 사가지고 개발하면서 시급 안 했나? 교도소 갈 뻔했다. 그럼 누가 그거 가서 그래야겠어. 맞죠? 이건 전문 지식으로 무장해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가장 무서운 것은 가장 두렵지 않게 성공하는 방법은 전문 지식으로 무장을 해라. 요즘에 고객은요. 상식은 우리보다 낫다. 요즘에 부자들은 집 한두 번 안 사고 팔아본 부자가 누가 있겠어? 땅 한두 번 투자해서 성공한 내보고 누가 부자 됐겠어? 다 해봤단 말이야. 근데 공부하는 여러분은 진짜 내 집을 사고 팔기 위해서 계약서, 그죠? 한두 번 근성으로 가서 앉아서 도장만 찍어본 적이 있지? 그죠? 고객보다 못할 수 되면 상식으로 덤비면 늘 고객에게 밀리게 되고 상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계약에 성공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전문지식 무장이에요. 여기까지예요. 개발인 허가 절차였죠.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296페이지. 제일 밑에 봐요. 3번 개발인 허가에 제한 나와 있습니까?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이거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개발인 허가 제한을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네, 이것도 제가 저쪽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또 여러분이 필기 부담이 또 많을까봐 제가 몇 가지 밑줄 그어 드릴게. 자, 제한권자 줄 거요. 제한권자 밑줄 것이고 줄 것입시오. 밑줄 거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소 밑줄 쭉 거세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소 밑줄 거셨습니까? 네, 그분들이 누구죠? 제한권자입니다. 제한권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자. 제한권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제한권자가 되죠. 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소 밑줄 긋고 제한권자. 네,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옵니다. 제한사유. 제한사유 앞에다 보세요. 이렇게 별표를 하나 해버릴까요? 이 제한사유는 얼추 외워야 되는 것은 외워야 돼, 얼추 외워야 된다고. 다음 중 어느 한 개에 해당한 사유에 해당하면은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개 나와 있죠? 5개 나와 있죠. 5개. 그러니까 그 1번부터 5번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은 네,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의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건너오십시오. 297페이지 네, 오른쪽에. 자, 건너 페이지로 오셔서 저 위에 봅니다. 제한 기간과 절차 나와 있습니까? 네. 자, 밑줄 거주십시오. 1회 3년 이내 줄 거죠. 1회 3년 이내 밑줄 것이고 1회 3년 이내가 뭐냐 하면은 밑에 적으세요. 제한 기간이 됩니다. 제한 기간. 몇 년 제한할 수 있죠? 1회 3년. 1회 제한 기간. 1회 3년 이내에서 네, 개발인 허가가 제한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장이 될 수 있어. 3번 내지 5번, 3호 내지 5번의 사유가 있으면은 줄 것이십시오. 1회에 하나요. 2년 이내 기간 동안 그 기간을 연장까지 줄 것이십시오. 1회 2년 이내에서 개발의 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지금 밑줄 그어드린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일부러 밑줄 그었으니까 필기 부담을 가져야 됩니까?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이야기를 들으라는 얘기 편안하게. 그래서 밑줄 그어드린 거예요. 자, 고개 드시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개발의 허가의 제한입니다. 네. 저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이 벌써 다 됐네. 네. 1시간만 하면 집에 가야 되겠네. 아쉽겠다. 막 다 오고 싶죠? 개발인 허가의 제한입니다. 네. 개발 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입니다. 개발행 허가의 제한.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 제한권자가 누구였죠?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자, 제한권자, 국장 맞습니까? 네, 국토교통장관, 국장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국장, 국토교통장관. 그러니까 공포 시간에 국장하면은 네,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게 하지 뭐. 그다음에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는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었죠. 네. 그다음에 제한 사유가 몇 개 있더라? 5개가 있던데, 그죠? 제한 사유 5개. 제한 사유 5개가 있습니다. 그럼 봐봐. 이 제한 사유 5개 중 한 개의 사유가 있잖아. 이 개발의 허가 제한 사유 1번부터 5번 중 한 개의 사유에 해당하면은, 그 개발의 허가 제한 사유 5개 중에서 한 개의 사유에 해당하면은 그 동네는 개발행 허가가 제한되는 거야. 개발행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이 돼버려요. 이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 기간, 원칙적으로 몇 년이든가 1회 3년 내에서 1회 3년 이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거야. 네.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 거야. 단 3번, 4번, 5번 아까 제한 사유 5개잖아. 5개 중에서 3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은 개발행 허가 제한이 연장되는 거야. 연장은 1회 2년 내에서 연장되잖아. 연장되면은 봐봐. 최장 몇 년이죠? 원칙 3년에 연장 2년이니까 최장 5년 동안 이 동네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의 허가 나 안 나? 안 나. 이게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2,000세대를 분양하기 위해서 땅을 5억 주고 5천억에 샀어. 5천억. 얼마에 샀다고요? 5천억을 주고 샀다니까. 아파트 부지를 조성해서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려고 건설회사 땅 5천억 주고 샀어. 현금만 5천억이야. 샀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죠? 빨리 부지 조성해서 아파트 분양을 해야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받아서 해소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서 5년 동안 개발의 허가가 안 나요. 그러니까 5년 동안 5천억을 땅속에 넣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 웬만한 건설회사가 현금 5천억을 땅속에 묻어두고 5년 동안 그것을 운용을 못한다면은, 그죠? 유동성 부족으로 파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만약에요, 지금 당장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 자에게 땅을 팔 때 이 개발행 허가 제한 사유 5개, 이 5개 중 한 개의 사유가 있는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니까 지금 당장 개발행위를 원하는 고객이는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가 있는 지역은 땅을 팔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임장활동, 그죠? 부동산 매매 대상인 부동산 현장에 가서 현장을 살피게 되잖아. 얼마나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야 이런 제한 사유가 있는 지역인지를 알겠어. 그럼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가 없는 지역에 여러분이 땅 팔아버려서 여러분의 고객을 부도나게 만들어버리면은 여러분은 이 업종에도 성공하겠나? 맞잖아? 그러니까 무서우면 용감한 거다. 무서우면 용감하다니까. 지금 울산에 올해 수험생 중에서 이 업종에 20년 이상 일해서 울산에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부동산을 일찍이 뛰어들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사업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울산은 신도시를 계속 성장했죠. 돈을 엄청 벌을 때 진짜. 진짜 많이 벌을 때. 한 100억대 불리나 봐. 그러면 이제 100억대 불면 부동산 계속 하고 싶습니까? 더 큰 거 하고 싶습니까? 더 큰 거 시행사 뭐 이런 거 하고 싶잖아. 하다가 한 방에 다 넣었대. 그래서 자기가 느낀 게, 몸으로 부딪혀서 전문 지식 없이 처음으로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제도, 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 기본이 안 되고 몸으로 부딪혀서 떼온 것은 언젠가 한계가 온다는 걸 이제 늦게 아신 거야. 그분이요. 낮에 지금도 부동산 일을 하셔요. 이제 부동산. 재기해야 되니까 부동산 일을 하시면서 정말 어쨌든지 그분이 저를 이렇게
KTX 울산은 은양에 있기 때문에 양수역 마침 제가 막차를 타기 힘든 거야. 저를 태워줘 이렇게 막 저렇게 태워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은 야 내가 모르는 실무적인 그 비하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제 책 쓸 때 많이 도움이 되겠어. 그래서 이제 이끌어내면서 계속 이야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요. 네. 즉 그분도 나를 필요하고 나도 그분이 좀 보니까 필요하고 실무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둘이 나누면서 다니는데 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 야, 정말로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부딪히를 배웠으면은 네,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실패를 안 했을 텐데 그걸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정말로 겸손하게 열심히 배워요. 낮에 일하고 그 연말 되면 그렇게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은 그 업종에 술자리 얼마나 많겠어. 성년모임도 많고 야간만에 빠지는 날 없이 꼼꼼 고세요. 그 좋아하던 술을 안 하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떤 사유가 있는 동네는 개발의 허가가 제한될까? 1번 개봉박두 교재 보세요. 개발의 허가 제한 사유 1번 같이 봅니다. 개발의 허가 제한 사유 1번 녹지지역과 맞습니까?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맞습니까?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고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고 우량농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맞습니까? 이런 지역은 개발의 허가가 제한되는 거야. 이렇게 밋밋해하면은 무슨 재미가 있겠어? 이야기를 이제 좀 들어야 되는 거지. 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지루하고 힘들면 안 돼요. 이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잠시 끊었다가 하고 싶어요. 왜 연속곡은 결정이 재미있는 순간 딱 끊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그 연속곡이야. 잠시 끊었다가 해요.